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12번은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우리가 늘 해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늘 많이 했던 거예요. 늘 많이 한 거. 야, 요거 보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 거냐면 이게 떠오를 거예요. 그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묶음을 가져갈지에 대한 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럼 이건 인수분해 유형의 무슨 유형인지 아세요? 제목 붙여봐. 그 인수분해 파트의 마지막에 있어요. 소단원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그거 중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거든? 그치. 한 문제에 관한 내림차순 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얘네 묶었다, 저기 묶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상하다. 아까 이 뭐 있었는데? 어디? 빠진 거야? 아니면 내가 안 빠졌어? 건너뛰었구나. A, B, B, C. A, C, 그 사이에, E, A, D. 네. 얘네를 묶음만 하면 안 보인다고 계속. 그러면 시간 겁나 쓰고, 아마 이 중에 한 꽤 있을걸? 시간 겁나 쓰고 틀린 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최악이야, 시험장에서는. 그죠? 시간 쓰고 틀리는 거.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할 때 그 한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죠? 차수가 가장 작은 거. 차수가 가장 작은 거. 누구야? A와 D랑만 2차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 그죠? 또는 덩어리가 적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세제곱 애들이 제일 작으면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애들 중에 뭐 하나가 빠져 있는 애들이라든가 묶음의 개수가 적은 거. 그런데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쉽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A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A 제곱은 하나밖에 없죠? A 제곱 플러스 싹 다 묶어. A 있는 애들. B 있죠? C 있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여기 있었지? ED. 의 A 없는 애들 D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DD 플러스 CD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부터 먼저 봅시다. 얘 혹시 보이니? 얘 꼬라지 보니까 D가 두 개나 있으니까 D를 누군가와 묶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묶으면 D하고 D, C 묶으면 B하고 D.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이렇게 묶으시면 D 빠지고 BD, 그럼 BD를 공통인수로 뽑아낸다라고 치면 얘한테 남아있던 거 D, 얘한테 남아있던 거 C니까 C 플러스 D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났지? 보이니? 얘네 둘의 곱을 위아래로 쓰면 곱하면 니네고 더하면 얘 되지 않냐? 따라서 얘는 A 더하기 너 그리고 A 더하기 너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따라서 요 놈은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D에 A 플러스 C 플러스 D죠. 근데 우린 얘를 최대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공통으로.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한테 가장 큰 숫자 줘야 되니까 네가 5, 7이든 뭐 7, 5든 똑같죠. 너한테 큰 거 5, 7, 5, 7 주고 나머지 거에다가 남아있는 거 2 하나, 4 하나는 어디에다 넣어도 똑같을 거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속상해. 이런 거 나중에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딱 보고 또는 듣고 나면 개짜증 나죠. 왜냐면 이런 게 어차피 너네들의 인생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나?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대학을 결정 지으니까.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 16번은 우리가 fx가 몇 차라는 걸 알아요? 1차라는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양쪽 비교를 해보시면 1차래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갑시다. m 쓴 적 없죠? mx 플러스 n에 대한 4제곱을 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mx 플러스 n을 주는데 얘네를 다 비교하면 다전개를 하지 말고 여기 잘 보잖아? 그러면 우변을 보시면요.
얘한테 얘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상수항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좌변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n의 4제곱이 16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그쵸, 뿔마이죠. 뿔마이. 그거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면 뭐가 보인단 말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선생님이 지금 아까 내가 너네 시험 보는 동안 좀 해봤거든? 얘 잘 묶어서 정리하면 이수근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라면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을 봐도 이 문제는 그거 머리 싸매고 하느니 차라리 저거 전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거 전개하는 거 잠깐 볼까요? 이거 전개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고 제곱해서 빨리 전개하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네, 아니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파스칼 삼각형 말고 뭐 비슷한 구조긴 하지만 우리가 m 플러스 n의 mx 플러스 n에 대한 4제곱을 전개하는 방식은 뭘 생각하시냐면 어떤 바구니에 mx라는 구술과 n이라는 구술이 이렇게 각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씩. 거기서 하나씩을 뽑아서 전개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mx라는 덩어리는 최대 4번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또는 3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1번이 나오고 빵번이 나오니까 그게 모든 각각의 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률 통계 배우시면 배우시겠지만 2개짜리와 지수가 4짜리인 놈의 덩어리의 개수는, 항의 개수는 총 5개가 나와요. 왜냐면 첫 번째는 누구라고? mx 기준으로 읽으면 mx가 4개 나오는 항, 그리고 mx가 3개 나오는 항, 2개 나오는 항, 하나 나오는 항, mx가 안 나오는 항까지 총 포함해서 5개 항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mx 기준으로 읽으면 네가 몇 개? 5개. 그죠? 또는 mx가 몇 개? 4개? 그러면 무조건 하나씩을 웬 5개? 미안. 4개. 그 다음에 네가 3개 나오면 너라는 구술이 한 번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 너라는 구술이 2번 나오면 너는 2번 나와야 되고, mx라는 게 한 번 나오면 네가 3번 나오고, 네가 안 나온다는 건 모든 항이 n이라는 구술로 다 나와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에다가 개수들만 체크하면 되거든. 개수? 와야 되는 개수들이 얼마인지. 개수들은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를 4번 뽑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mx 한 가지밖에 없죠. 1. 그럼 얘는 어디에선가 mx라는 구수를 꺼내고 어디에서는 n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n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 4번. 따라서 너 4.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얘 입장에서도 보면 모든 n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고, 얘는 nx, n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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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n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요 nx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4군데가 있으니까 얘는 총 4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쟤는 얼마예요? 왜? 그쵸? 6. 왜냐면 이거는 서로 같은 애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 덩어리를 A라고 하면 A 2개, B 2개 뽑는 거잖아요. 얘를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 네 번째 바구니에서 뽑아내는데 이렇게 뽑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배운 친구들 아시겠지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해서 갓포순이라고 하죠. 갓포순. 자리 바꾸기 하는 거거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하시면 쇽쇽 정리가 돼서, 네. 그럼 얘 4, 3만 남죠? 그럼 얘 하면 6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안 그래도 되고, 또는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세모로 축축축축 타고 내려오면 요놈이 6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는 어디 두 곳에서 n 뽑을래 생각해 보시면 총 4곳 중에 2군데, 4곳 중에 2군데에서는 뭐 n을 뽑을게 또는 nx를 뽑을게 이렇게 계산하셔도 얘도 마찬가지 200분의 4, 3의 구조죠. 따라서 얘도 6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 전개가 끝나죠. 그럼 얘네 가지고 이제 좌우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되지? 17번 볼게요. 17번은 너네가 못하진 않을 거야.
시간이 있으면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산이 좀 지저분해요. 다행히 우리 가운고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고는 선생님들이 계산 지저분한 문제를 너무 좋아해서 매년 계산 지저분한 게 두세 개씩 나오고, 그 학교에서 그 수행평가도 계산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계산 지저분하고 미지수 많은 거죠. 일단 이런 문제는 굉장히 흔해 빠졌거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기울기 알려주고 변길이 알려줬을 때야. 기울기가 너무 중요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는 뭐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1이라는 건 두 칸에 한 칸 비율로 가는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1이고 2니까 비율상으로 얘가 루트 5라는 비율을 갖는데 때마침 얼마야? 루트 5였어요. 따라서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야? 두 칸에 한 칸짜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내냐면 요 점에 대한 거, 요 점, 그리고 여기 점에 대한 거, 그리고 옆으로 뿅 가면 요 놈이 각각의 실제 길이가 얼마? 실제 길이가 2고 실제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교점에 대한 좌표가 없으니까 항상 출발 좌표 뭐 t. 그럼 얘는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죠? 우리 아직 높이에 대한 차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점의 x 좌표는 2분의 1이다. 관계식 정리 좀 해봅시다. 먼저 2분의 1은 간단하죠. 2분의 1은 직선한테 대입해도 또는 요 g라는 그래프한테 대입해도 서로 똑같습니다니까. g에다가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9가 되나요? 그죠? 2분의 1 집어넣고 4분의 9a에 플러스 5의 값. 이렇게죠. 첫 번째 관계식. g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요 직선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k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40 곱하면 9a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1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4k의 마이너스 9a라고 하는 값은 21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구해서 다 연립해야 돼. 됐죠? 그 다음 우리 1 아직 안 써먹었으니까 뭐 하면 되냐면 요 놈에다가 함수값, 요 놈의 함수값과 이놈의 함수값에 대한 차가 1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죠. 얘는 누가 편하냐? 여기는 어차피 기울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빼면 그냥 당연히 1 나와요. 그래서 함수 사용할게요. 함수. 여기다가 t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관계식 f에다가 t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g에다가 t 집어넣은 거. 네. 예. gt. 그죠? ft라고 하는 놈에다가 t가 아니라 t 플러스 2지, g에다가는. 그죠? g 그래프에다가는 요거 집어넣은 거. 둘 뺀 것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연산. 하시면 뭐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K라는 거 있고 A라는 거 있고 T라는 거 있기 때문에 식 하나를 더 찾으셔야 됩니다. 식 하나를. 그렇죠? 왜냐면 식이 3개가 있어야 미지수 3개에 대한 연립이 가능할 거니까. 마지막 식 하나는 뭐로 정리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 어디 갔냐? T.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얘 집어넣었을 때 지금은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식이 얘가 연립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얘랑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뭐 쓸 거냐면 선생님이 편의상 선생님이 직선을 hx라고 볼게요. 그러면 xf라는 그래프에다가 교점이 점 a였죠. 점 a를 이용해서 보면 f에다가 t 집어넣은 거랑 맞죠? 그리고 ht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g에다가 t 집어넣은 거 t 플러스 2 집어넣은 놈이랑 h에다가 t 플러스 2 집어넣은 놈이랑 똑같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얘네 둘을 나중에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빼잖아? 그러면 이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가지고 서로 똑같다 어서 오세요. 서로 같다를 정리하시면 여기에서 뺀 식 있지. 이 식을 두 식 중에 뭐가 더 깔끔한지 모르겠는데 저기 자리 좀 비워줘요.
뭐가 더 깔끔한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둘 중에 예쁜 식에다가 요놈 다시 연립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세 번째 식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가 3번 식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은 이거야. 너랑 너야. 그래서 얘네 둘은 너네 둘을 빼면 길이 차인 1 이용해서 하나가 나오고 연립할 때 하는 거 있죠? 둘 빼서 나온 그 식을 둘 중에 편한 놈에다가 다시 대입하시면 또 하나의 식이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 선생님 기억에 얘가 아마 AK 관계식처럼 나올 거거든? 그럼 너랑 연립하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 알파벳에 대한 연산이니까. 다른 거 혹시 또 봐야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끝. 다른 번호들 선생님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좀 고쳐야 돼. 자. 고칠 시간은 개별적으로 좀 드릴게요. 이따가. 교재를 한번 봅시다. 프로파일링. 학원에서 보통 프로파일링 교재를 만들면 S가 어려운 버전이고 A가 중난이도 버전이고 뭐 N 이렇게 만들면 아주 쉬운 교재가 돼요. 그러니까 S 교재는 프로파일링 내신 대비 초창기에 진행하는 프로파일링 S 교재는 유판에서 제일 어려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대비 교재.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요거 2권 워크북이랑 프로파일링 S 나가고 나서 아마 4월 들어갈 때쯤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파이널 교재가 또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네, 그거 진행할 거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뭐 소책자처럼 해서 프린트가 또 추가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온고 프로파일링 교재에는 기출 문제들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가온고 기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온고 기출은 우리가 따로 몇 번을 진행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고 가온고 빼고는 동탄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학교들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난이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교재들이랑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나 지금 책 장사하는 거 아니다. 그 워크북 교재는 그냥 일반 교재들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원 차고. 그런데 프로파일링 교재는 보시면 테마라고 해서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만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싹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좀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해보시면 계속 헉헉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가 요 며칠 동안 해왔던 모고픽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예요. 모고픽은 뭐 하나 넘기면 하나가 힘들고 하나 넘기면 또 다음 거에 힘들고 했었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서 선생님이랑 이제 요거는 몇 개만 좀 보고 여러분들이 또 풀어가지고 오시고 해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가 뭔가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좀 많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좀 하자. 우리가 오늘이 이제 토요일 수업 같은 날이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는데 평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일단 일요일에 과제가 나가겠죠? 얘는 주간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뿅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실 때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평일에 선생님이 쭉 주간 미션, 데일리 미션 나간다 그랬죠? 아마 많으면 4번이 다 나갈 거예요. 월, 화, 수, 목이 다 나갈 거고 그게 아니면 보통 2번에서 3번? 아마 4번 최대한 나가려고 내가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나갈 거라서 루틴을
그러면 이렇게 4번 나간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데일리 미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문제량이 한 10개 내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네.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가온고는 모르겠는데 가끔 기숙사 학교들 보면 그 복사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개인이 막 출력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뭐 다운받거나 종이에 뭐 뽑아서 해도 되고 어쨌건 해서 풀어서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채점하시고 네 번째 오답 하시고 다섯 번째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 여섯 번째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루틴이고 요거는 선생님이 시간 제한 안 줄 거예요. 학생들마다 또는 반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좀 까탈스러우면 더 못 쓰게 하는 반도 생길 거라서 반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건 잠자기 전 선생님이 월요일 낮에 올리면 낮에 내가 업로드를 하겠죠, 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요일 밤 시간상으로 뭐 화요일 새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1시든 2시든 근데 그때는 핸드폰을 아마 수거할 거기 때문에 못할 거라서 어쨌건 월요일 밤에 여러분들은 다시 재업로드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화요일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 됐던 것들은 문제 체크해서 야 일단 화요일 거에 대한 업로드는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을 거냐면 월요일 데일리 미션에 대한 해설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해설은 선생님이 손글씨로 올릴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해설지처럼 나와 있는 그걸로 딱 올리면 너네가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을 또 보기가 어려울 거라서 선생님은 여기는 뭘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패드에다가 풀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마 초창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영상도 한번 올려보려고요. 아마 몇몇 친구들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가끔 패드에다가 이렇게 내 그 로맨틱한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자 이렇게 해서 자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이렇게 패드에서 쓰면서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빨라서 근데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 정도 용량을 뭐 너네 패드가 꾸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빵빵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쨌건 얘는 실험상한 선생님이 좀 짧은 거 5분 10분 되는 거 좀 올려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설 요거 여러분들이 올린 거에 대한 해설 그런데 이 해설은 모든 문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리면 선생님이 쭉 보고 체크된 문제들 모르는 문제 체크된 것들 중에 좀 많은 것들 위주로 해서 올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은 그걸 얘를 보시고 네, 밤에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한 걸 업로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얘를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짬짬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루틴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에 오시면 토요일에는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전부 다 뭐냐면 데일리 미션에서 나갔던 것들을 숫자 바꾸기 하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바꿔서 보거나 해서 데일리 미션에 대한 걸 토요일에 위클리 테스트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나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일이 되게 많은 것만 같아서.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있었던 거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할 건데 분명히 이게 수업 시간 중에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특히 우리 프로파일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일요일로 넘길 거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얼 실전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봤던 것처럼 진짜 시험지 하나짜리 좀 위주로 볼 거고 요때 보는 시험은 3월 중에는 타학교 또는 타반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백 애들이 잘하니까 한백고 반이나 아니면 중앙고 탑반 중앙고도 지금 되게 잘하는 애들 많이 들어와서 한백 탑반 중앙 탑반이 보거나 아니면 주말반에 화성이나 북일 애들이 보는 시험지로 해서 네, 학생 수를 늘려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반에서 꼴찌하면 25등이지만 네, 저쪽까지 해서 하면 꼴찌면 막 한 50등, 60등 찍어서 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에는 그렇게 나가고 4월부터는 실제 시험을 봐도 전부 다 딱 가온처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도 가온,
그리고 객관식, 서술형, 문항수 다 맞추고,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라던가,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뽑아도 이왕이면 교과서 출판사에 반영된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킬러 문제는 모의고사 변형 구조 뭐 이런 걸로 해서 강고 스타일로 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힘든 게 아마 요걸 겁니다. 데일리 미션. 나도 힘들고 니들도 힘들 건데 루틴이 되면 괜찮을 거고요. 지금 기숙사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이 예전에 기숙사학교 학생들 가르쳐 봤을 때는 여유로워요. 네. 학교에서 생각보다 되게 띵가띵가 하고 있거든. 막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지 고민하다가 책가방에 있는 거 뭐 하나 꺼내가지고 자습 시간에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그냥 끄적끄적 대다가 막 시계 보고 몇시 띵 하면 막 끝이다 뭐 이거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에는 뭐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어차피 주말에 한 번씩 만날 거니까 지랄지랄을 하겠죠. 실명을 깐다거나 뭐 단톡방이나 뭐 밴드에다가 뭐 성재원 왜 안 했어 뭐 이런 거. 네. 텍스트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그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재원 뭐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서. 네.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온고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가온고를 여러분들이 썼을 때는 만만해서 썼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저는 1등급 달라고 올 1등급 달려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쓰기 한 2주 전이었죠?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서 내신도 잘 받아야 된대. 그래서 갑자기 어중이 떠중이 뭐 부일고 가려고 했다거나 뭐 여기저기로 고민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가온고를 간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서 가온고에 좋은 친구들이 상위권 친구들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생각엔 뭐 화성세마 정도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경쟁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미치도록 이악 물고 공부해.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를 말아먹잖아? 그럼 그 다음은 가능성이 안 생겨. 중간고사 말면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도 안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게 평균이거든? 너네가 중간고사에서 70점을 찍었어요. 중간고사 70점을 찍었다고. 근데 분위기상 1컷을 들어가려면 한 5점을 들어가야 된다고 쳐봐. 그럼 15점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중간기말 평균을 15점 올린다는 건 내 개인적인 점수를 몇 점 올려야 평균이 올라가요? 30점을 올려야 평균이 15점이 올라가요. 그럼 70점 맞았던 애는 기말에 100점을 맞아야 1컷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말면 그 다음은 희망이 잘 안 생겨.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 늘 봐도 중간고사 때 잘 본 애들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악 물고 기말을 준비하지. 중간고사를 말아먹은 애들은 계속 뭐 하는지 알아? 졸라 계속 투덜대요. 아, 씨발, 이번엔 조진 것 같아. 아, 한 번 시험 봤는데 계속 뭔 얘기예요? 아, 역시 난 정신가? 응? 왜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생기부를 40% 반영한다고 얘기했지만 가안이고, 그리고 서울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따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이 있을 거라서 또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정시파 학생들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이악 물고 죽도록 공부해. 응? 그래서 중간고사를 싸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중학교 때처럼 주요 과목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간 개무시 당하는 과목들 있죠. 그거 허투루 하시면 평점 다 날려 먹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수학 영어는 되게 잘 봤어요. 뭐 이런 거. 한국사는 뭐 아니면 통사는 이러면 그거는 이번에 한 4 정도 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전부 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3월 중후반부터는 뭔가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요점 정리도 좀 하시고 내용 정리도 좀 하시고 또는 야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원생들이 전부 다 1등급을 찍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거니까 야가 빠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만약에 팀 미션을 하는 게 있으면 우리 재원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팀 미션을 하는 게 있으면 됐어. 내가 할게. 이런 병신짓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너 잘하잖아. 유준아, 너
엑셀 개 잘하잖아. 뭐 PPT 개 잘하잖아. 그건 네가 해. 그래? 그럼 이런 애들 막, 아, 그래? 아, 씨. 그치, 내가 좀 하지. 내가 할게.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 소위 얘기하는 버스 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팀원들이 뭘 할 때 나는 조용히 있다가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럼 내가